명심하셔야 돼요. 게임을 즐기려고 참가한 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꼬면 인싸되던가. 아, 그러니까 꼬우면 술래되던가. 꼬면 술래되던가. 이게 되게 사소한 행동이지만 굉장히 야하고 상상력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아, 또 그런 용도로? 뭐 특수용어로 은꼴이라 하죠. 행아웃 위드 에이캐스트의 MC 김선우입니다. 박범준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렸던 팟캐스트와 되게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저희가 왜 이렇게 앉았냐? 노는 것과 관련된 정보 전달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루는 어떤 채널로서 술게임을 안 다룰 수가 없겠죠. 그죠? 저희가 술게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룰에 대한 설명 그런 정도의 좀 되게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컨텐츠들이 좀 만연한데 저희가 거기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던 거죠. 아,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우리 시청자들이 필요한 어떤 게임은 뭐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잡아드리려 하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느낌으로 영상을 보여드릴 거냐, 상황에 맞는 술게임. 우리 또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성을 꼬시는 술게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게 부금 그리고 룰은 좀 상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 좀 바라고요. 선을 넘지 않는, 선을 넘을락말락한 그런 수준의 컨텐츠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에이캐스트가 정한 저희가 경험상 효과적이었던 게임 탑3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탑3! 손병호 게임입니다. 해피투게더에서 손병호 배우가 제시한 게임으로서 손가락을 접는 형식의 게임이죠. 아실 거예요. 손가락은 술래의 의도대로 5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정해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3, 4, 5 모였잖아요. 술래의 입장에서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술래가 먼저 질문을 해서 손가락을 접어 나가는 게임, 그리고 마지막에 손가락을 마지막까지 접지 않은 사람이 벌주를 마시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솔직함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까지 룰인데 우리 범준 씨가 또 디테일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룰도 그렇고 술을 안 먹으려면 일단 손가락을 빨리 다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손가락 빨리 다 접고 술 안 마시려고 발악하면서 게임에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술 게임에 들어있는 이유는 호감 있는 이성을 내 이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게임에 참가한 거예요. 아, 맞죠, 맞죠. 명심하셔야 돼요. 게임을 즐기려고 참가한 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들어가 우리 주셔야 돼요. 타겟은 확실합니다. 이성을 꼬시는 겁니다. 이성 꼬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오케이. 집중하셔야 되고. 좋아요. 일단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듯한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뭐 예를 들어 진짜 나만 혼자 손가락 접겠다고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이거 하는 사람 접어. 이거 비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 게임 하려고 술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그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센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손병호 게임 하는데 뭐 19금 손병호를 해. 뭐 주변에 말들 그런 거 무시하고 수위 세게 해라 이런 거 말들 무시하고 그냥 최대한 약하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센스 있게 돌려 말해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첫 경험을 뭐 20살 때 했었다. 접어. 개시파수. 호감 있는 이성을 꼬실 때 이런 멘트 딱 개시파수. 좋아요. 여기서 고수들은 나는 20살 때 이성과 단둘이 외박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럼 주변에서 말하겠죠. 외박해서 뭐 했는데 니? 그거는 몰라. 니네가 알아서 생각해. 그리고 됐어 다음 하면서 빨리 그냥 넘기세요. 그 상황. 손병호 게임은 내 차례일 때 유리한 게임이 아니야. 그냥 차라리 내가 먹어도 되니까 뭐 접으려면 그리고 남들 모르게 접던가. 뭐 그리고 이제 또 뭐 몇 번 돌겠지. 그러다가 또 내 차례가 왔어. 그때는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욕 먹더라도 상관없어. 나는 여기에서 이상형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존재한다. 접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도 말을 할 때 호감 있는 이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기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접어. 접어 할 때 호감 있는 이성이 내가 접는 거를 봐야 되고 눈도 마주치고 있어야 눈빛 교환도 해야 되고. 그 호감 있는 이성이 날 보고 말해. 혹시 난가?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상상력을 자꾸 자극시키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저는 꿀팁이라고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가락 다 잡고 술 안 마시겠다고 발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 참가한 이유는 호감 있는 이성을 꼬시기 위함으로써 벌주 마시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성에게 집중하세요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탑2입니다. 술래가 여기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귓속말로 어떤 질문을 전달합니다. 질문을 전달받은 사람은 말없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지목을 하죠. 그리고 질문을 알고자 하는 사람, 여기서는 지목받은 사람과 그리고 아예 관계없는 제3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한 장 원샷을 하고 질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듣는 거 관련해서는 술래가 얘기해줘도 되고 그리고 질문을 받은 사람이 얘기해줘도 되고, 이건 룰마다 상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아시는 기본적인 룰인데 그래서 범준 씨가 되게 새로운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거든요. 이 귓속말 게임에 논란이 많아요. 이게 네. 지역마다 다르고 뭐 누구는 이렇게 한다, 누구는 저렇게 한다
한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사전에 일단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귓속말 게임 하자 딱 얘기 나왔을 때 야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고 룰을 좀 추가적으로 본인이 설명하고 정해주시는 게 좋은 게 우리 질문을 한 사람, 그러니까 귓속말 한 사람, 귓속말을 듣고 사람? 지목한 사람, 네. 그리고 지목을 당해서 궁금해서 벌주를 마신 사람 이 세 명만 질문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3자들 이 관련 없이 그냥 궁금해서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못 그게 그걸 룰을 이제 빼버리는 거지. 아, 못 먹는구나. 그냥 못 먹어. 그냥 니들은 마시면 마시던가. 오. 그냥 이거야. 꼬우면 인싸되던가. 아, 그러니까 꼬우면 술래되던가. 꼬우면 술래되던가. 뭐 네, 이렇게 하던가.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하자고 이렇게 룰을 정해주면 뭐 네. 100이면 100.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다 해요. 그럼 딱 게임 들어갔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둘만 아는 비밀을 계속 만들수록 이득입니다. 이 둘만 아는 비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또 뭐냐면 내가 룰을 이렇게 제시했지만 이 룰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내가 귓속말을 들었어. 네. 귓속말을 들었는데 내가 지목을 이제 해야 됐지. 근데 나한테 귓속말 한 사람한테 지목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 둘밖에 못 듣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룰이. 그 룰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 아무도 뭐라 못해. 그렇네. 호감 있는 여자가 그치. 그러니까 호감 있는 이성이 본인한테 질문을 했는데 너 이러는 그러면 상황. 방법이 없어. 둘만 아는 둘만 아는 비밀이다. 거야. 팁을 약간 순차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 좋아요. 여기서 순서는 자 처음 호감 있는 이성이 나를 지목을 한다면 일단 무조건 들으세요. 네. 궁금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호감 있는 이성이 나한테 지목했는데 궁금할 거야. 들어야죠. 네, 그냥 무조건 들으세요. 네. 자, 그리고 호감 있는 이성이 나에게 귓속말로 여기서 키스 잘할 것 같은 사람 지목해라. 혹은 여기서 사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지목해라. 이런 말을 내가 귓속말로 들었을 네. 때 아까 제가 두 번째에서 말한 그 룰을 사용하면 됩니다. 너 다시 얘한테 말하는 거야. 일단 얘네들은 뭐 궁금하던 둘이서 뭐야? 알 방법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둘만의 비밀을 만든다. 둘만 먹을 필요도 없어. 내가 이미 질문을 다 들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궁금해야 먹잖아. 근데 답도 지가 질문한 걸 지가 답을 받으니까 술 먹을 일도 사실 없어지고. 되게 멜랑콜리한 분위기만 남네요. 그쵸. 그래서 나는 이제 어필을 한 거야. 야. 오케이. 어필을 한 거야. 네. 그 다음 상황입니다. 네. 이제 내가 귓속말을 할 차례가 됐어. 만약 호감 있는 이성한테 가가지고 아주 난감한 질문을 하세요. 야, 너 여기서 제일 못생긴 사람 지목해. 너 얘랑은 키스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 지목해. 자, 여기서 얘가 만약에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너! 라는 질문이 돌아온다. 이러면 그냥 게임 끝이야. 이거는 그냥 포기해. 걔는 안 돼. 포기. 다른 사람 찾고. 그러니까 여기서 꼭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술래만 말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빼서 말했는데 네. 귓속말을 해준 사람이 벌주 먹은 사람한테 알려주러 다시 귓속말 해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질문을 들은 사람은 할 수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술래만.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어쨌든 다 겪어. 내가 이제 귓속말 할 상황이 와. 그때는 이제 호감 있는 이성한테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잘 들으세요. 네. 내가 하는 귓속말 이상대는 호감 있는 이성 빼고는 귓속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호감 있는 이성한테 다시 한번 가. 호감 있는 이성이 나한테 했던 질문을 그대로 하세요. 여기서 키스 잘할 것 같은 사람 뭐 이런 질문을 해. 얘가 나한테 했다면 나도 똑같이 여기서 키스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지목해. 역으로 던져주는. 똑같이. 혹은 여기서 사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지목해. 라고 호감 있는 이성한테 말해. 호감 있는 이성이 아까 내가 호감 있는 이성한테 너 라고 했듯이 얘도 나한테 너 라고 하면 일단 게임 끝이에요. 사실 그런 거기는 거는- 이제 이미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뭐. 상황 즐기세요. 끝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너라는 답변이 안 들어온다. 만약에 마신다면. 또 그러니까 얘가 나를 지목하지 않으면 게임이 일단 끝인 거야. 내가 얘한테 호감 있는 이성한테 귓속말로 여기서 제일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지목해. 근데 너라고 나 지목 안 하고 마음을 캐치할 수 있는 게임이다. 나를 지목 안 하고 다른 애 지목해. 그럼 게임 끝난 거야. 왜냐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을 계속 할 수 있었지만 그걸 깨고 다른 애한테 지목을 하면 게임 끝난 거니까. 되게 확실하게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게임인 것 같고요. 그쵸. 최대한 천천히 말하고 네. 말할 때 흥흥대세요. 콧바람으로 계속 귀에다가 여기서 제일 네. 잘할 것 같은 사람 지목해. 근데 약간 이런 우리가 다 식으로. 취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좀. 그리고 계속 작게 말해서 안 들리게. 그럼 걔가 뭐? 하면서 자꾸 귀를 더 댈 거란 말이지. 네. 그때 입술과 귀가 약간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를 역으로 이용하세요. 그리고 나도 잘 들려도 안 들린 척 하세요. 뭐? 하면서 귀가 자꾸 입술에 부딪힐 수 있게 스킨십까지 유도를 스킨십까지 하는. 유도하면서 촉각의 어떤 효과도. 네. 탑1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티컬하다고 보고 좋아요. 바로 탑 1 질식 게임입니다. 너무 진부한 게임 아닌가? 이거 누가 몰라? 우선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룰을 설명하자면 술병을 내려놓고 술병 돌려요. 빈 병을. 그래서 술 맨 앞이 가리키는 사람을 술래로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의 술래가 돼서 어떤 질문하고 싶은 사람한테 되게 오픈되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질문에 대해서 응하면 그거에서 대답을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질문이 난감해서 못 말하겠다. 이러면은 한 잔 벌주를 먹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시는 기본
기본 룰인데 또 우리가 또 이성을 꼬시기 위한 진실 게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죠. 귓속말 게임은 둘만 아는 비밀을 만들라 했죠. 네. 진실 게임은 둘만 아는 비밀 못 만들어요. 술병 돌려서 만약에 질문에 응해, 벌주 먹어. 어쨌든 뭐 질문을 내가 받아.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둘만 아는 비밀을 못 만듭니다. 술 게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네.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네. 지가 고백할 거 있어가지고 그치. 진실 게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 중에 내 친구가 뭐 되게 뭐 고백 같은 거 할 거 있는 상황이 있어. 도와주려고. 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 하자. 라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진실 좋아요. 게임은. 그리고 진실 게임이 제일 확실하고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 원이죠. 네, 탑 원이죠. 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제가 이건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술병이 만약에 나한테 왔어. 내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 그때 술병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그냥. 나한테 왔다고 해서 내가 술병 잡고 술병의 이 목 부분 있죠. 그래, 만지작거리면서 질문거리를 생각하는 척을 하세요. 이게 되게 사소한 행동이지만 굉장히 야하고 상상력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아, 또 그런 용도로? 뭐 특수용어로 은꼴이라 하지. 네네. 네,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고, 이건 정말 팁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던 여성분을 보고 왜 이렇게 섹시해 보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기 특히 때문에. 여성분들이 하시는 여성분이 하시는 게 좋아요. 남성분들은 조금 섹스 어필을 그런데 하는, 그죠? 여성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튼 술병이 나한테 향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질문 자체는 무조건 호감 있는 이성에게만 하세요.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그래. 야, 넌 왜 걔한테만 질문해? 너 걔 좋아하냐? 이때쯤이면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됐죠. 대답하지 마세요, 그거. 호감 있는 이성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여기서부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진실 게임 자체가 확실한 게임이기 때문에. 자, 결국 그래서 술병이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야 돼. 호감 있는 이성한테 질문을 할 건데 어떤 질문을 하냐? 아까랑 비슷합니다. 이제 대놓고 하는 거죠. 이 공간 안에서 누구를 찍게는 말하지 않는 거야. 이 공간 안에서 그래도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넌 있어?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는 속으로 빌어야 됩니다. 제발 벌주를 그냥 먹기를. 대답을 안 하고. 오히려 대답을 하면 나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벌주를 먹여가지고. 애매모호하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 얘가 만약에 내가 얘한테 질문했는데 내가 아니고 얘를 그냥 박자고짝 골라버려. 그거 끝나는 그럼 끝난 거죠. 거야. 그쵸. 차라리 속으로 이제 비르세요. 차라리. 벌주를 먹게 비세요. 만약에 얘가 벌주를 먹었어, 그 상황에. 만약에 나를 지목하면 게임 끝난 거고. 내가 벌주를 먹었어. 그럼 그때부터 작업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 야, 그럼 너는 여기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있어? 나는 질문을 해. 뭐 그럴 때는 상관없어요. 아니라는 대답만 하지 아니면 됩니다. 뭐 호감이 이성을 찍고 나는 뭐 그래도 얘가 이상형에 가깝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부끄러운 척하면서 벌주 마시고 대답을 회피하세요. 그 행위 자체가 얘 이 안에서 뭐 있다. 이상형 있다, 뭐 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니라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대충 이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야, 얘 좋아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한 명은 분명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야, 너 얘 좋아해?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진짜 호감 있는 이성이 대놓고 나한테 혹시 너 나 좋아하냐? 이런 진실 게임을 당해. 내가 있었죠. 당해. 그때는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됩니다. 벌주를 그냥 마시던가, 아니면 당당하게 너 그 게임 끝이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게임 끝이야. 그냥 벌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대답 회피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냥 벌주를 마시면 되고, 뭐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렇게 흘렀을 때 제가 이제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호감 있는 이성 지목해가지고 나는 너 좋아해. 너도 나랑 똑같아? 이게 그냥 차라리 내 당당한 모습 보여주는 게 더 이득이기 아니, 때문에 고백이네. 그냥 고백을 해버리는 거야. 나는 너 이상형에 가까워. 나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 나는 너 이상형에 가까워. 혹시 너도 그래?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발 그때 비는 거지. 아니라는 대답만 안 하기를. 차라리 마셔라. 차라리 마시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임을 넘어가시면 돼요. 물론 뭐 여기서 이 상황에서 뭐 대답 들으면 그냥 게임 끝난 거고. 보통 근데 여성분들의 경우 그쵸. 거기서 맞다고 못하지. 그치, 마시지. 마시지. 마시기 의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마셔도 사실 대답이거든요. 그쵸. 마시는 게 더 개꿀 대답이에요. 왜냐면 마시면 더 취할 거 아니야. 되게 더 취할 거니까 되게 업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오케이. 무튼 뭐 이걸 꿀팁 드자면, 그냥 부끄럽다고 뭐 나중에 내가 뒤에서 따로 하면 돼. 뭐 이거 진실 게임에서 뭐하러 이렇게 그냥 대놓고 개소리 하지 말해. 말아라. 개소리 하지 마세요. 네. 무조건 아니 이런 대답은 하지 마시고 벌주를 마시던가 당당하게 대답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앞에 1, 2, 3 다 그냥 공통적인 거 말씀드리자면, 게임 자체가 비밀스러운 게임이야. 예를 들어 귓속말 게임 같은 거야. 그러면 둘만 안에 비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게임 자체가 공론화된 게임이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손병호 게임이야. 게임이나 진실 게임. 그런 거는 당당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네. 다른 인원들에게도 내가 흘리듯이. 흘리는 것처럼 티를 낸다. 티를 내세요. 일부러 흘리세요. 좋아요. 일부러. 그게 즉 주변
주변 경쟁자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또 합니다. 네. 지금까지 탑 3까지 이렇게 저희 에이캐스가 전달드리는 게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이 게임을 뭐 한 자리에서 다 활용하는 방식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여기서 취사 선택해서 나만의 한방 이런 임팩트 있는 게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또 여러분들의 어떤 연애 생활에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래서 네. 준비해봤고,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에 맞는 술 게임을 좀 더 준비를 해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